누구나 언젠가는 일하지 않아도 살아가야 할 때가 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지 않아도, 사업을 돌리지 않아도, 은행 앱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돈이 스스로 들어오는 구조. 과연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이후 노동 없이도 매달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바로 ETF 배당과 연금형 보험이라는 두 자산을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두 자산의 조합은 단순히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노후 생존의 기초 설계입니다. 필수 지출은 어떤 시장 상황에도 끊기지 않아야 하고, 여가나 가변 지출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특히 한 가지 자산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큰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바닥을 받치는 고정소득과 변동성 속에서 보완해주는 흐름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를 실제 구조와 숫자를 통해 정리해 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게 만들 수 없을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나도 그런 구조가 필요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영상에서 끝까지 함께 가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구조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조합해야 합니다. 하나는 매달 꼬박꼬박 지급되는 고정적인 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한 가변적인 소득입니다. 바로 이 두 축이 각각 즉시연금과 ETF 배당입니다. 즉시연금은 보험사에 일시금을 맡기고 이후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지급 방식은 종신형도 있고 확정 기간형도 있습니다. 종신형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옵니다. 확정형은 예를 들어 15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 즉시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장수위험을 보험사에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안해지는 현실. 이걸 줄여주는 게 바로 종신형 즉시연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걱정만큼 커지는 게 바로 돈 걱정인데, 이 구조는 그 바닥을 확실히 잡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과 여가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종신형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생활이 가능해도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 돈으로 같은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병원비나 돌발 지출이 생기면 고정 지급만으로는 불충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ETF 배당, 즉 인컴 ETF입니다. ETF란 상장기수 펀드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정한 주기마다 분배금을 주는 ETF를 우리는 배당형 ETF 또는 인컴 ETF라고 부릅니다. 이 ETF는 국내에도 있지만 특히 미국 시장에는 월별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한 상품은 매달 일정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활용하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필수적인 생활비는 연금으로 고정하고, 여가나 여행 혹은 취미활동 같은 가변 비용은 이 ETF 분배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의 바닥을 잡고 ETF 배당으로 삶의 여백을 채운다는 겁니다. ETF는 시장이 좋을 때는 분배금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나쁠 때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정생활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비는 이미 즉시연금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구조가 함께 움직이면 시장이 좋을 때는 더 풍요롭게 지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기본만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유연한 재무 구조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 버킷이라는 개념입니다. ETF 배당은 변동성이 있으므로 시장이 급락할 때 갑자기 분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인출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최소 12개월에서 24개월치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은행에 넣어두든 단기 예금으로 운용하든 중요한 건 인출용 완충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ETF를 급히 팔지 않고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여유 자금입니다. 이처럼 즉시연금과 ETF 배당, 그리고 현금 버킷,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어떤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퇴 재정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매달 들어오는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산 운용을 수익률 중심으로만 접근하시지만 그보다는 현금 흐름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즉시연금과 ETF 배당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한 큰 축이라면 그 축을 받쳐주는 기반은 바로 세금 전략과 제도 활용입니다. 특히 퇴직 이후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금융소득, 연금소득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심지어 연간 수백만 원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세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먼저 연금 수령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연금소득세의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 돈을 받을 경우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3.3% 수준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되며 최대 45%의 세율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으로 합산될 경우 건강보험료까지 급등하게 되는데 이 구조를 모르고 무계획하게 연금을 수령하면 오히려 받는 돈보다 새는 돈이 많아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즘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강조합니다. 바로 연금 수령 시기와 순서를 반드시 조율하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한 늦추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연 1,200만 원 이하로 나눠서 받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예컨대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후로 늦추면 수령액이 최대 36%까지 올라가는데 이 사이에 개인연금을 활용해 생활을 유지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수령 총액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ETF를 활용한 배당 전략에도 세금 이슈는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 ETF의 경우 분대금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이 1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다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금 수령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전문가들은 배당금 중심의 ETF보다 장기 성장형 ETF를 보유한 후 필요할 때 일부를 매도해 현금화하는 전략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본이득으로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분리과세 구조를 통해 세금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현금 흐름 구조에서 실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입니다. 이 계좌는 퇴직금뿐 아니라 개인이 별도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활용하면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은퇴 후에는 이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IRP는 중도 인출이나 해지가 어려운 구이므로 장기적으로 활용 계획을 철저히 세운 뒤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측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받는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금융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집을 세놓고 임대소득이 발생하거나 ETF에서 꾸준히 분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이 많아질수록 건강보험료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 점을 사전에 계산해보지 않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많아진 만큼 새는 돈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익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세금이 나올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본인의 수령액이 아닌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시대.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투자 정보가 아니라 현금 흐름과 세금의 정밀한 계산입니다. 앞서 즉시연금과 ETF, 세금 전략으로 현금 흐름의 큰 틀을 설계했다면 이번에는 그 안쪽을 단단하게 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매달 고정지출이 발생하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익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생활비 지출을 얼마나 구조화하고 줄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은근슬쩍 빠져나가는 생활비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 재정 위기에 빠진 분들의 대부분은 소득의 절대 부족이 아니라 생활비 통제의 실패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공공제도 활용입니다. 2026년부터 확정된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이 대폭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만 556원으로 확정되었고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참고 수치가 아니라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됩니다. 즉, 이 기준 아래의 소득이 확인되면 생계급여뿐 아니라 임대료 지원, 교육활동비, 진료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연계 적용됩니다. 또한 주거급여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7천 원에서 3만 9천 원까지 인상되며
실제 지급 금액은 지자체별 기준 임대료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이 주거급여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세 전액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며 고령자 중심으로 장기거주자 전세금 지원 형태로도 허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이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의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임대료를 줄일 수 있다면 현금 흐름의 안정성은 그 자체로도 큰 이득입니다. 의료비 부담 역시 2026년부터 일부 변화가 적용됩니다. 전체 본인 부담 구조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 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에 비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항목이지만 산정특례자나 중증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로 적용되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으로 인해 매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이 조항이 건강보험료와 직접 연결되므로 진료 패턴을 조정하거나 복약 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공공요금 할인과 지자체 복지정책입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25,000원까지 확대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요금, 쓰레기 봉투, 교통비 감면까지 연계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1년치 마을버스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해운대구는 경로당 이용자 대상으로 무료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전국 단위 혜택은 아니지만 거주지별로 꼼꼼히 확인하면 매달 수만 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숨은 복지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생활비 구조를 줄이기 위해 꼭 기초수급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넘으면 아무런 혜택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위소득의 50% 이하 구간에 해당하면 다양한 감면, 혜택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2026년부터 평균 6% 인상되며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학기별로 지급됩니다. 이 역시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자동 연계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 계층 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관련 혜택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복지제도와 지자체 정책을 생활비 절감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출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현금 흐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즉, 내가 버는 돈만이 자산이 아니라 덜 쓰는 구조 역시 중요한 은퇴자산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분들은 현금이 남는다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제도가 바뀌어도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고 지나쳐버리면 남들만큼 버는데도 항상 모자라고 불안한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수입을 늘릴까, 어떻게 혜택을 챙길까를 넘어 어떻게 이 구조를 오래 유지할까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초반 연년은 안정적으로 지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마르고 불안해지는 이유는 설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유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유지력이 이 노후의 진짜 변수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정지출의 습관화입니다. 앞서 확보한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혜택은 대부분 매월 같은 날짜에 지급됩니다. 이 돈을 수령하자마자 카드값이나 자동이체에 빠져나가면 체감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수급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본인의 수입보다 소비를 먼저 떠올리며 쓸 돈이 아닌 남을 돈이 기준이 됩니다. 이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달 받는 복지금은 따로 분리해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 수령 전용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일반 생활비 통장과 분리하고 이 안에서만 임대료, 병원비, 공공요금이 빠져나가게 구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소비성 지출은 별도로 정리해 얼마가 진짜 남았는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순한 구분만으로도 본인의 재정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불안감이 줄어들고 객관적인 계획이 생깁니다. 이제 하나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정순자 어르신은 올해 71살입니다. 정 어르신은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합쳐 매달 78만 원 정도를 수령합니다. 처음에는 매번 용돈처럼 다 써버렸고 병원비나 공과금이 나갈 땐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복지금 전용 통장을 만들고 이 통장에서 임대료, 전기요금, 약값만 빠져나가게 자동 설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정 어르신은 매달 18만 원 정도가 안 쓰고 남는 돈이 되어갔고
1년 뒤에는 통장에 200만 원 넘는 잔액이 생겼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똑같이 받는 돈인데도 이렇게 따로 관리하니까 처음으로 내 돈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또 다른 주목할 포인트는 지자체 복지상담소나 주민센터의 신청 중심 제도를 꼭 활용하는 것입니다. 복지제도는 대부분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가 4만 명 이상 추가될 예정이므로 기존의 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았던 분들도 한 번 더 소득 조사와 재산 기준을 확인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부양비 산정 기준도 완화해 기존의 30% 또는 15% 적용 기준을 10%로 일괄 인하했습니다. 이 변화만으로도 수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유 기준도 완화됩니다. 소형 화물차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일반 재산 환산 기준을 적용받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도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급 기준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된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자신이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끝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모든 구조가 한 번 설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정책이 바뀌고 생활도 변합니다. 아이가 취업하면서 가구원이 줄거나 병세가 심해지면서 진료비가 늘면 기존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은 꼭 재정점검을 하시고 복지 수급 조건이나 소득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읍면동 복지상담실 또는 시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이 점검을 도와드립니다. 이처럼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돈을 지키고 흐게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내 돈을 직접 들여다보고 계획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그 태도가 우리 삶을 오래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줄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은경제연구소였습니다. 노동이 멈춘 이후에도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건 단지 꿈이 아니라 설계하면 만들 수 있는 현실입니다. 즉시연금은 여러분의 노후에 든든한 바닥을 만들어주고 분배금은 그 위에 여유와 유동성을 더해줍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안정감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설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언제나 늦게 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비 구조와 연금 상황을 점검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즉시연금 견적서를 받아 비교해보시고 여유 자금은 어떤 ETF에 넣어둘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행이 은퇴 후 매달의 안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만의 생각과 전략을 공유해주세요. 이 공간은 여러분의 경험과 정보가 모이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허은경제연구소와 함께 더 단단한 노후 함께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